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요, 자기조절 곡률이라는 중력에 대한 아주 새로운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근본 규칙을 아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주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그 빅뱅이 사실은 시작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아인슈타인의 그 위대한 이론 속에 숨어있던 작은 그 문제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인류지성의 최고봉이죠. 지난 100년 동안 우주를 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줬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론에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론이 가진 핵심적인 문제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거죠. 시공간 특이점은 고전적 일반 상대성 이론의 붕괴를 의미한다. 특이점.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인슈타인의 모든 방정식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 특이점이란 게 뭘까요? 특이점은 비유하자면 현실이라는 지도의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 같은 거예요. 빅뱅의 그 첫 순간이나 블랙홀의 가장 깊은 중심부처럼 밀도나 시공간의 휘어짐이 끝도 없이, 그러니까 무한대로 치솟는 그런 지점이죠. 이 지점에선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이 그냥 먹통이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진짜 현실이라기보단 어이쿠 우리 이론이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하고 외치는 신호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새로운 해법을 찾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가 볼 이 이론은요, 아예 생각의 출발점 자체를 바꿔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아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 중심에는 팔라티니 형식이라는 수학적인 도구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좀 다르게 다루는 방식인데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우주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보통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선요, 거리를 재는 규칙이랑 방향을 정하는 규칙이 마치 쇠사슬처럼 꽉 묶여 있어요.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팔라티니 형식은 이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거리 규칙이랑 방향 규칙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마치 게임의 기본 규칙 두 개를 마음대로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유연함이 무한대를 막아주는 열쇠가 됩니다. 아니, 규칙 두 개를 따로 쓴다고 어떻게 시공간이 무한으로 붕괴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 이론의 가장 멋진 부분, 일종의 안전 스위치가 등장합니다. 이 이론은 마치 시공간 자체에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방이 너무 더워지면 에어컨이 켜지는 것처럼 시공간의 휘어짐, 즉 곡률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면 스스로를 조절하는 장치가 착 하고 켜지는 거죠. 자, 과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블랙홀 안에서처럼 곡률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럼 방정식 안에 숨어있던 비상 브레이크 같은 게 딱 활성화돼요. 이게 뭐라냐면 중력과는 반대로 모든 걸 밀어내는 강력한 반발력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밀어내는 힘이 붕괴를 딱 멈춰 세우고 곡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최대값을 설정해버리는 거죠. 무한대가 될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겁니다. 논문에서는 이 현상을 곡률 주도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외부에서 억지로 끼워 넣은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의 수학적인 구조 속에서 이런 자기조절 기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특이점이 사라진 우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머리가 띵해지는 이 이론이 열어주는 놀라운 가능성들의 세계입니다. 첫째, 빅뱅이 달라져요. 더 이상 무한히 작은 한 점에서 V자 모양으로 빵 터지는 시작이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전에 어떤 우주가 수축하다가 가장 작은 크기에 도달했을 때 마치 공처럼 다시 팽창으로 튕겨져 나오는 U자 모양의 전환이 됩니다. 이걸 빅 바운스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우주 이전에 또 다른 우주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둘째, 블랙홀의 심장부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됩니다. 모든 걸 소멸시켜버리는 무한한 점 대신에 그 자리에 더시터 핵이라는 안정적이고 크기가 유한한 특별한 공간이 생겨요. 다시 말해 블랙홀에 빠진 물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압축된 상태로 이 핵 안에 보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모든 힘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근처에서 몸을 국수가락처럼 쫙 늘리는 기조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힘조차도 무한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그 끔찍한 환경에서도 무한한 힘에 찢겨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좀 어려운 말로 측지적 완전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길이 갑자기 뚝 끊기거나 현실이라는 지도 밖으로 튕겨나가는 막다른 골목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공간이 아주 매끄럽고 완벽하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 정말 흥미롭죠? 하지만 이게 그냥 멋진 상상에 그치지 않고 진짜 과학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 세계에서 검증을 받는 거죠. 이 이론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골치 아픈 특이점을 싹 다 해결합니다. 둘째, 우리가 사는 평범한 우주에선 기존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랑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잘 작동하는 걸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셋째, 이론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상한 것들을 덧붙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이론은 우리가 직접 실험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측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 예측 중 하나가 바로 태초의 중력파에 관한 거예요.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 만들어진 시공간의 잔물결이죠. 만약에 빅 바운스가 진짜로 일어났다면 이 중력파에 아주 독특한 흔적이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더 정밀한 중력파 망원경으로 그 신호를 딱 잡아낸다면 그게 바로 이 이론이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쩌면 우리 우주가 있기 전 그 이전 우주가 남긴 희미한 메아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전체에 퍼져서 우리가 발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직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